지금 아마 이제 마지막 정리할 과정이신데, 제가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하나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뭐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뭐 많이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1차를 합격하시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이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 과목을 가르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구조 원리, 기계 구조 원리하고 전기 구조 원리는 관리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사 시험, 관연도 시험 문제를 보시면, 2차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화재안전 기준, 화재안전 기준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화재안전 기준? 이번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화재안전 기준이, 작년 시험, 18회 때 시험을 이렇게 봤을 때, 화재안전 기준만 완벽하게 외우시고 이해까지 완벽하게 하고 계시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점검 실무하고 설계 시공이 있잖아요. 각각 배점이 100점씩인데, 제가 볼 때 작년 시험에 화재안전 기준만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제가 볼 때 둘이 합쳐서 200점인데, 100점은 무조건 맞았어요. 네? 50%는 무조건 맞았고, 거기서 좀 약간 응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60점도 가능할 정도로 나왔어요. 60점 정도. 그러니까 60%까지. 합격이죠? 네, 합격이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화재안전 기준을 달달달 외우시고 이해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시간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제 하시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8회 때가 유독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8회 때 시험이 유독 좀 심해서 화재안전 기준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번 시험이. 다른 때보다 유독 좀 심했고, 또 좀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데다 좀 현장 실무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좀 유리한 문제도 좀 나오셨고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 과목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1차를 똑같은 말씀이지만 1차를 합격하신 게 일단 중요하시긴 하지만, 지금 공부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은 지금 화재안전 기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직 구입 안 하셨나 본데, 뭐 구입은 알아서 하세요. 꼭 뭐 저희 학원 거를 구입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연도를 보시면 아세요. 화재안전 기준이 얼만큼 중요한지는 관연도를 보시면 아실 거고, 화재안전 기준을 안 외우고 가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안전 기준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거, 이렇게 포켓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시중에 보면 큰 책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난 돈 없어 그러시면 법제처 들어가시면 프린팅 하셔서 쓰시면 돼요. 회사 프린터 이용하셔서 프린터 하셔서 제본하셔서 쓰든지 하셔서 무조건 한 권을 가지고 계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서, 틀림없이 이 구조 원리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되시는 겁니다. 1차를 합격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1차만 합격해서 합증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독하게 말씀드리면 백날 1차만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네? 10년 동안 1차만 합격하시고 2차 합격 못 하셔가지고 10년 동안 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셔서 1차 합격하시는 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한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1차를 합격하시면 이제 그때서부터 진짜 관리사 시험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1차를 합격하시면 관리사 시험은 2차부터 시작하시는 거지, 1차는 관리사 시험 준비가 아니에요. 네, 1차는 관리사 시험 준비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이건 진짜 일례로 관리사 이거 1차 준비하시는 거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그분이 2006년도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쌍기사를 따셨는데 소방업계에 있지 않으시고 다른 쪽에 일하셔서, 소방은 상관없이 다른 일 하셔가지고 경력은 되셔가지고 13회인가 14회 때인가 내가 요게 지금
한 3, 4년 전에. 한 10년 넘으셔가지고, 경력은. 그러셔서 공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저보고 좀 문제집 좀 구해줘. 그래서 이거 하나 구해드려가지고 했더니, 뭐, 요것만 공부하신 건 아니죠. 뭐 몇 권 이제 1차 책 구해가지고 딱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준비하셔가지고 합격하셨어요. 네?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데 힘드신 건 저도 알아요. 지금 알아. 왜? 지금 아마 여러분들 지금 한 달 남으셨는데 지금 기분이 이러실 거야. 이걸 공부하자니 저게 준비가 안 돼 있고 저걸 하자니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지금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쵸? 예. 저도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경험이고 여러분들이 그러실 타이밍인데 1차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좀 많이 푸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특히 구조 원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기사보다 되려 쉽게 나와요. 이렇게 기사보다 쉽게 나온다는 건 좀 뻥이고 기사만 하지만 할 정도로 돼요. 되려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 이제 안전관리론, 소방 기사 공부하실 때 원론이잖아요, 그렇죠? 원론 같은 거에서 원래 자격증 공부 준비하실 때 쉽게 거기서 점수를 많이 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려 그런 데가 더 어렵게 나와서 뒤통수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되려 구조 원리는 쉬운 이유가 뭐냐면 특히 전기 파트 쪽은 여러분들이 소방 전기 기사를 준비를 하실 때 전기 준비를 하실 때 1차를 준비하시면 아마 구조 원리 쪽 문제는 형식 승인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화재 안전 기준 자체가 내용이 많이 엄기 때문에 형식 승인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사는 형식 승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형식 승인이 나오면 어려운데. 근데 저희 예상 문제에도 형식 승인이 있어요. 형식 승인에 관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 왜냐면 이제 뭐 모든 학원책이, 저희 학원 변명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원책이 다 기사 관리사 문제를 조합해서 관연도 이제 예상 문제라고 이렇게 편집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형식 승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제가 또 참고 삼아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라고 뒷부분에 한 10문제 정도는 관리사 관연도 문제로 다 채워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보시고 나서 관리사 문제가 요 정도 수준 나오구나. 그러니까 이거 딱 푸시고 마지막 문제 보시면 비슷비슷한데 중복되어 있고 이 정도면 내가 뭐 풀겠네. 그런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많아요. 그냥.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구조 원리 쪽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혹시 준비를 하시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구조 원리 쪽, 기계 구조 원리도 마찬가지고 전기 구조 원리 쪽도 마찬가지고 문제 많이 푸셔서 준비를 하시면 2차 때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은 화재 안전 기준은 중요하니까 잘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썰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됐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문제를 한 번씩 이제 풀어볼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구조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차 준비를 하신 부분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이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보설비에서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경보될 때까지 소요 시간을 몇 초 이하로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1차 때 이론 시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문제만 푸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소요 시간 정리도 어느 정도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5초 이하, 그러니까 소요 시간에서 5초 이하가 뭐가 있죠? 수신기, 그렇죠? 그리고 중계기. 화재 신호를 득하고 동작하는 게 수신기하고 중계기가 요거. 10초 이하가 지금 답인 요 경보설비죠? 경보설비 그리고 비상방송설비예요. 20초 이하도 있죠? 20초 이하는 또 뭐가 있을까요? 20초 이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입니다. 왜 다 처음 보는 것처럼 하세요? 다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괜히 말하기 쑥스러워서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60초 이하는? 60초 이하. 가스 누설 경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다른 파트지만 뭐 60초 이상, 1분 이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죠? 우리 가스계 소화 설비 음향 경보 유지 시간이죠. 쉽게 계속 경보 계속 시간 1분 이상 음향 정체 경보 시간이 유지돼야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하나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겸사겸사 같이 봐주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 이번에 유도표지 설치 기준 틀린 것은 해서 나오죠. 네. 자, 1번 통로 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2번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3번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4번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죠? 어느 부분이? 1번이 틀렸죠? 통로 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몇 메타? 1m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지금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피난구 유도등 몇 메타? 1.5m죠. 바닥으로부터. 처음 들은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다 본 겁니다. 그러면 피난구 유도표지는 높이 기준이 없고 출입구 상단이라고 돼 있어요. 출입구 유도표지는. 계단 통도 유도등은 뭐예요? 몇 메타? 기본은 1.5m 이상이지만 기본은 1.5m이지만 다만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기둥에 설치할 경우엔 1.5m 이하도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죠. 그쵸? 네. 보신 기억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걸 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다 술술술술 나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지금 현재 좀 힘드실 거고, 사지선다형에서 곤란할 정도의 눈은 익히셔야 되겠죠? 그렇죠? 술술 나오기는 뭐 지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또, 복도 통로 유도하고 계단 통로 유도 등은 몇 메타? 몇 메타? 이거 왜 그러지? 1m. 여기 나왔잖아. 이건 유도표지구나. 1m. 그쵸? 바닥부터 높이 1m. 피난 유도선은 축강 방식과 광원점 등 방식이 틀리죠. 그렇죠? 축강 방식은 몇 메타? 축강 방식은 50cm죠. 50cm. 그렇죠?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고. 그럼 광원점 등 방식은? 네?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하셔도 틀리잖아요. 그럼 창피하잖아. 그쵸? 창피하면 머릿속에 팍 박혀. 그쵸? 내가 저번에 그것 때문에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거 틀리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1차 준비 하시는데 이거 100% 지금 외우시는 분이 어디 있어. 말이라도 나오신다는 게 대단한 거니까, 괜히 창피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셔야 내게 돼요. 내게 돼요. 그래서, 광원 점등 방식은 1m입니다. 물론 얘도 바닥면에 1m 이하 또는 바닥면에 설치긴 한데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비상방송 설비에서 확성기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몇 와트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비상방송 설비의 확성기 음성 입력은 기본은 몇 와트? 3와트죠. 그렇죠? 그렇죠. 대신 실내에 설치했을 경우에, 그렇죠. 실내에 설치해서 할 경우에 1와트 이상으로 하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은 3와트다. 그러면, 이제, 비상방송 자체는 이제 스피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 비상방송 설비에 음량 조정기를 설치할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성 방식으로 옳은 것은 해서 나오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몇 선식? 3선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선식이 지금 이거죠. 이거죠. 삼선식이. 지금 소방전기 기사를 공부하신 분은 낯익은 그림일 거예요. 소방전기 2차 때는 이걸 그리라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소방전기 기사 준비하신 분들은 이거를 그리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삼선식이라는 게 왜 삼선식이에요? 평상시 때는 일반 방송과 공통선이 이렇게 가서 음량 조정기로 내가 방송 나면 노래 틀으면 음량 조정기로 노래 이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재가 났어. 화재 시그널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 선로가 끊기면서 비상 라인으로 음량 조정기 거치지 않고 정해진 음량으로 얘가 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선식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뭐 그리실 수 이거 뭐 그리는 건 뭐 어려워요? 그죠? 어려울 거 없어요. 뭐 그리는 건 어려운 건 없는데 어쨌든 삼선식을 뭐 2차 때 나오겠나요? 우리 관리사가. 근데 요새 기사 문제도 가끔 기사급 문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관리사가. 그래서 삼선식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초고층 건축물의 비상방송 설비에서 1층에서 발화한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지 않아도 되는 층은. 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이거 2차 기준으로 직상 발화에 대한 문제가 2차 기준으로 직상 발화에 대한 문제가 3번인가 나왔어요.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요. 관리사 시험 관연도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 이상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별거 아닌데 이게 나왔어요. 어떤 해당 층을 알려주고 물론 이제 전체 문제에서 그 한 부분에서 배점이 뭐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주는 문제예요. 주는 문제를 못 맞추면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거지만 직상발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거는 50층 이상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직상 4계층 발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쭉쭉쭉쭉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지금 뭐 외우고자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쭉쭉쭉 주셔야 돼요. 뭐예요? 우리가 직상발화 기준이 뭐예요? 직상발화. 그냥 직상발화의 기준은 5층 이상? 3천 초과죠? 엔드죠? 예, 엔드. 그렇죠? 엔드죠? 5층 이상이면서 3,000제곱미터 초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층 이상하고 1층 그리고 지하층 했을 때 뭐예요? 직상발하면 2층 이상이면 해당 층하고 그 직상층. 그렇죠? 1층일 땐 해당 층, 직상층, 지하 전층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층일 땐 동일하죠. 해당 층, 직상층, 지하 전층. 그렇죠? 가면 되고 지금 고층 건축물일 때 직상 4계층 발하잖아요. 고층은. 그렇죠? 직상 4계층.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얘는 해당 층, 이거만 바뀌는 거죠. 직상 4계층. 그렇죠? 직상 4계층. 1층은 해당 층, 직상 4계층, 지하 전층. 여기만 바뀌는 거죠. 요거만. 그렇죠? 지하층은 그대로 그냥 오는 거죠. 지하층은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지하층은.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5번 같은 문제는 2차 때도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2차 때도 나와요. 이게 그냥 진짜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주는 문제라니까요. 이런 거는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몇 층에서 발했다? 1층에서 발해한 거죠? 1층에서 발해한 거니까 뭐예요? 1층하고 2, 3, 4, 5가 울리는 거고 그리고 지하층이 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초고층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6층이 아닌 게 되는 거죠. 6번 보시면 다음 1, 2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비상방송 설비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몇 분간이요?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내장하는 경우 축전지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 이제 뭐 가볍게 한번 보시는데 뭐 어저께 이런 거 가지고도 갑자기 저한테 트집을 잡으시더라고 한 분이. 질문을 받아들이니까 별의별 걸 왜 이렇게 뭐 용어를 어렵게 쓰셨습니까? 막 저한테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뭐 내용을 잘 모르셔서 지금 뭐 1호 시간에 질문하셔야 될 부분을 지금 문제풀이에서 하는데,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휴대폰으로 보시면 이 휴대폰이 60분 동안은 대기 상태에 있다가, 그렇죠? 전원이 켜져 있는 대기 상태로 있다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오면 10분 정도는 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얘기거든요. 근데 뭐 말이 어렵니? 왜 이렇게 썼니?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7번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음향장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오는데, 뭐 증폭기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를 해라. 그렇구나. 음향 조정기를 설치하는 건 그 배선은 금방 배웠죠? 삼선시. 그렇죠?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번 다른 방송과 공용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에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라. 금방도 이제 삼선식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 자, 8번 문제. 어렵습니다. 8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려워도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지문이 제일 긴 게 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딱 봐도 그냥 대충 1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지문이 기니까. 근데 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1번은 각 실마다 설치돼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이때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33제곱미터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맞았나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33제곱미터가 틀렸죠? 3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렇죠?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에는 설치하고,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관은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하고, 상용전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용 감지는 2차 전지는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리죠. 그렇죠? 33을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소화기 같은 데에서 보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막 이제 앞쪽에서 이제 공부하신 게 막 뒤쪽에서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9번 보시면 누전 경보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오죠. 네. 자, 누전 경보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도 좀 문제가 약간 좀 이상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 뭐 제가 편집한 거는 아니긴 한데 뭐 원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그 기사 문제 앞에서 말씀드린 기사나 관리사 문제 관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누전 경보기 자체는 뭐예요? 그 변류기가 있고, 그렇죠? ZCT, 그렇죠? 변류기가 있고 이 변류기에 연결하는 수신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변류기와 수신부가 있는 거고, 이 수신부의 기능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신호가 들어오면 증폭을 해주고, 그렇죠? 경보를 해주고, 뿜어 표시도 당연히 해주고, 그리고 뭐 옵션으로 차단 기능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수신기의 기본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보장치라는 것 자체도 사실 수신기 안에 같이 있죠. 물론 이 차단장치 이게 이 신호가 들어오면 별도 얘에다가 이보 접점 같은 거 이용해서 경보를 좀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뭐 경보장치를 따로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따로 하는 곳은 그렇게 이 방지실 같은 데나 뭐 이렇게 관리실에다가 경보장치를 따로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보 기능 자체가 수신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지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검지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소방에서 검지부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검지부는 가스누설 그 경보기 검지부를 검지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우리가 이제 1차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 같이 이제 한번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누전경복의 미소전압을 증폭시켜주는 곳은 해가지고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금방도 했지만 여기 증폭해주는 게 뭐예요? 여기 수신부죠? 뭘로 증폭했었죠? 뭘로 증폭했었죠? IC나 TR, TR 플러스 매칭 트랜스 뭐 이런 걸로 해서 증폭해준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런 거 안 배웠나요? 배웠죠? 왜 안 배운 척 하세요? 다들 모르는 척. 배운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예? 긴가민가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1번 보시면 집합형 누전경복의 수신부란 무엇을 의미한가 해서 집합형이라는 건 2개 이상의 변류기를 사용하는 수신부가 집합형 수신기입니다. 참고삼아 보시고 12번 누전경복의 공칭 작동 전류값은 몇 mA에 이하여야 하며 감도 조정 장치를 가지고 있는 누전경복에 있어서도 그 조정 범위의 최소값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되 조정 범위는 최대값이 몇 암페아? 네? 최소 공칭 전류값 이건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건 제 다른 쪽 저기 그건데. 네? 제 다른 쪽 미천인데 제가 NFSC 강의했는데 거기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누전 경복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걸 보면 요게 지금 거기에 있는 감도 조정 장치입니다. 요렇게 올려 딸깍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감도 조정. 여기 멀리 계신 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요 가까이 보면 보이시죠? 0.2, 0.5, 1.0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0.2, 0.5,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뭐야? 공칭 작동 전류값은 몇 암페아 이하? 최소 0.2 암페아. 200m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대 감도 조정 범위는 최대 1암페아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거기 써져 있죠? 최대값이.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몇 회로짜리면 1, 2, 3, 4 여기서 10회로짜리. 지금 회로 2번 회로에 지금 계측 전류가 0.04 암페아라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 때 다 보여달라고 자꾸 그러셔서 이거는 저 NFSC 저거 뭐야 미천이에요. 그래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그냥 아쉬우니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래요. 예. 자 13번 보시면 누전경복의 설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오는데 자, 경계전로의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서는 1급을 설치한다. 옳지 않은 거죠, 지금. 이번에 경계전로의 전격 전류가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 1급 또는 2급을 설치하고 3번에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에서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전격 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각 분기회로마다 2급을 설치해도 당의 경계전로에 1급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4번 그 변류기는 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 시설 방법 등에 따라 5개 인입선의 일지점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에 설치를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접지는 1종, 2종, 3종, 특3종 해서 회로 쪽에서 공부하셨죠? 전기 회로 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는 2종 같은 경우 인입하는데 그쪽에서 설치하는 접지고요. 3종 접지는 400V 미만의 변압기 2차측 같은 데서 접지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걸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 어저께. 그러셔서. 거기가 어디냐. 배우신 표에 다 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물어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삼아 일단 좀 보시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요거 보세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거 뿌에서 잘 보이시나 모르 여기 1급 수신부라고 돼 있죠. 여기 1급 수신부라고 돼 있어요. 멀리 계신 분은 안 보이실 수 있는. 1급이 지금 보시면 경계전로 전류가, 정적 전류가 60A. 그러니까 여기 내가 얘를 거는, 변류기를 거는 이 경계전로가 60A가 이상되면 여기는 1급을 달고, 그렇죠? 1급을 달고, 60A가 이하가 되면은 2급을 달아주는데, 그렇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80A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가 40, 여기가 40이면 원래 여기다 1급 하나 달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안 달고 여기 이렇게 해서 2급 달아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1, 2, 3번은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4번은 그냥 법적인 강제 조항이니까 전기 쪽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누전경보기가 14번 안 했구나. 14번은 어차피 같은 내용이죠. 지금 14번이 그 4번 그 13번의 그 4번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누전경보기에 변류 있는 소방대 성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 방법 등에 따라 어디에 설치하는가 해서 보시면 4번의 5개 인입선의 제1점의 부하측 또는 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15번 누전경보기에 경보를 바라는 경우에서 경보를 바라는 경우가 뭐죠? 누전경보기가 경보.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그런 질문까지 막 하시더라고요. 지락과 단락이 뭡니까? 그렇게 그런 것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락하고 단락 차이 아시죠? 지락과 단락의 차이가 뭡니까? 지락과 단락의 차이. 누전은 지락을 잡는 거죠. 여러분들 누전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누전이잖아요. 전기가 누설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새는 거야. 그렇죠? 그게 누전이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락이죠. 아스 된다고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아스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복 같은 게 이렇게 뭐 우리 전선 로비선으로 전선 땡기다 피복 같은 거 잘못해서 벗겨지면 파이프에 닿잖아요. 그럼 그게 지락되는 거죠. 누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단락은 뭐예요? 합선되는 게 단락이에요. 합선, 선끼리 다 버리는 거, 선끼리 닿는 거, 그렇죠? 그게 단락이에요. 뭐 과거는 당연히 잘 아실 거고. 그래서 누전이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대개 누전 차단기라고 해서 두꺼비 제비에 있는 건 누전도 잡지만 합선도 잡죠. 단락도 잡죠. 합선되면 이게 브레카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브레카가 뭐예요? 브레카가 합선을 잡아주는 거죠. 브레카 떨어지는 게 그렇죠? 어딘가 합선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전경보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대개 가는 누전 차단기는 뭐 브레카하고 누전까지도 잡아주는 그런 건데 어쨌든 지락과 단락의 차이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누전경보기의 전원 설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오는데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임을 표시한 표지를 표시해야 되고요.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를 해야 되고요. 개폐기 및 용량 30A 이하의 자동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전원을 붕괴할 때 다른 차단기에 의해서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답은 제일 긴 거니까 4번일 것 같은데 4번은 맞네요. 그쵸? 그럼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죠? 네. 3번이 틀린 거죠. 왜 이렇게 다들 자신이 없으세요? 3번이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숫자가 틀린 거 같네요. 그쵸? 딱 보니까 숫자가 있는 게 딱 숫자 같아. 그쵸? 몇 암페어이야? 15A의 과전류 차단기 또는 20A의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어때요? 어차피 다 모르는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과전류 차단기는 뭐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과전류 차단기는 뭐예요? 과전류 차단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과전류 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의 차이가 뭐예요? 과전류 차단기는 휴즈 얘기하는 거예요. 휴즈. 과전류 차단기 휴즈. 배선용 차단기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 뿌레카. 그게 배선용 차단기예요. 네? 과전류 차단기는 휴즈 얘기하는 거예요. 휴즈. 그래서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와서 그 여쭤보시는 거 뭐 모르셔서 여쭤보는 거 하는데 미리 좀 그걸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걸. 예. 늦게 물어보셔서 그러시네. 그래서 그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또는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배선용 차단기에는 MCCB나 노 퓨즈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 배운 겁니다. 예? 이론 시간에 다 배우셨죠? 배우신 거라고 봤네. 자, 17번. 누전 경보기에 수신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누전 차단기에 수신부를 설치해. 자, 17번 같은 문제도 뭐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전 경보기 설치 제외 장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설치 제외 장소가 화재 안전 기준 곳곳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처음 옥내 소화전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 뭐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장소, 뭐 화재 조기 진압 그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장소,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리고 청정이라든지 청정 용어는 사라졌지만 저희 청정이 입에 뱉으니까 청정이라든지 그리고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누전 경보기 설치 제외 장소. 관연도 시험 문제에 엄청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1, 2차 공이 잘 나오고 하물며 여러분들 지금 그 저번 17회 시험 때 이거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 1차 합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를 해서 저번 17회 시험 때 어떤 게 나왔죠? 지금 1차 합격하기도 힘든데 2차 관연도 보실 여력이 없죠. 그렇죠? 17회 때 뭐 어떤 게 나오면 헤드 설치 제외 장소가 있죠. 우리가 헤드 설치 제외 장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천장과 반자 사이에 몇 메타? 각각이 불연재료이고 그 사이에 화재가 날 우려가 없을 경우에 몇 메타 이상까지 가능해요? 2메타 이상 가능하죠. 그렇죠? 화재가 날 경우에 2m. 그러면 한쪽만 불연재료일 경우 몇 메타? 몇 메타? 한쪽만 불연재료일 경우 1m, 1.5m 막 나옵니다.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1m인가 1.5m인가 양쪽 다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0.5. 이거는 작심 있게 얘기하시네요. 0.5. 예. 근데 한쪽만 불연재료면 1m인가 1.5 헷갈리기 시작하네. 1m죠. 1m. 그렇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 시공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 시공 문제가 나왔다고요. 건물 구조를 가르쳐주고 헤드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계 시공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설치 제외 장소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고 지금 이 누전 경보기 지금 이게 아니지. 이거는 다른 부분. 누전 경보기 설치 제외 장소 지금 바로 뭐예요? 수신부. 가연성 증기, 먼지, 가스 등 부시성 증기 등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그리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그리고 습도가 높은 장소,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그리고 대전류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이게 관리사 1회 관연도 문제예요. 아이고, 어디 갔냐. 관리사 1회 관연도 문제라고요. 네? 1회 때 물어본 거예요. 1회 때. 그 뒤로 계속 설치 제외 장소에 대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1차, 2차 사지선 대응으로 나오기 너무 좋고요. 네? 지금 저희가 예상 문제는 없지만 1차, 2차 공이 관연도 문제도 다 나왔었고 지금 1차 기준으로도 나오기 쉽고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안 외우고 하실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다 정리를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누전 경보기 수신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건 결론들은 설치하지 이런 장소에 설치를
여기 뭐야? 장소, 그, 다음 각호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장소에 설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장소 아닌 장소가 어디예요? 4번 고온의 장소죠. 그렇죠? 지금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지 온도가 높은 장소가 아니죠? 아니죠? 네. 왜 처음 듣는 것처럼 하세요? 다 들었던 거잖아요. 그쵸? 네, 다 들은 거예요. 네. 자, 1차 때 다 공부하신 거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누전경 보기에 별류기 설치 도면이다. 옳은 것은 해서 나오는데 별류기는 뭐예요? 그 모든 선 뉴트럴까지 중선선까지 다 별류기를 통과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그림은 딱 그거 하나만 있네요. 4번만 있네요. 그리고 이제 19번 누전경 보기에 증폭기는 어느 부분에 내장되어 있어야 하는가, 내장되어 있는가. 앞에서도 말했죠. 증폭기는 지금 보시면 이게 누전경보기 그 수신부 내부 증폭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서 별류기가 이렇게 해서 신호가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증폭을 해주죠. 금방 아까 전에 말했죠. 뭘로요? IC나 반도체소 IC나 TR 트랜지스터나 아니면 IC 플러스 매칭 트랜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증폭해서 계전기라는 게 뭐야? 증폭을 해서 신호가 미약하니까 증폭을 해가지고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거죠. 계전기가 뭐예요? 릴레이 얘기하는 거죠. 릴레이. 그렇죠? 릴레이 전기를 또 모르시면 릴레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저께 릴레이를 또 한참 설명해 드렸어. 릴레이 쉽게 릴레이는 여러분들 릴레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전자석이에요. 전자석. 전기가 투입이 되면 자석이 되는 거. 그게 릴레이예요. 그래서 자석이 투입돼서 뭐예요? 접점을 붙여주는 거죠. 접점을. 그게 릴레이예요. 접점은. 안에 전자석이 있어서 전기가 투입이 되면 자석이 돼서 접점을 붙여주는 그런 게 릴레이라고 현장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가 뭐야? 경보도 하고 표시도 해주고 뭐 보조 접점을 해서 차단기구도 연결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신부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20번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화재안전 기준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만 나오면 너무 좋죠. 근데 이런 게 또 의외로 함정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도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런 문제가 굉장히 평범한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가시면 긴장하고 그러셔서 실수하신 적 많죠. 뻔한 문제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린 게 시험장에 가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경우가 생겨요. 뭐야? 마음속으로 열심히 마음속으로 계산하면 갑자기 이상한 실수를 하죠. 바보 같은 실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아무리 간단한 계산이라도 괜히 암산하지 마시고 계산기를 꼭 누르세요. 한 번은 계산기 누르는 것도 실수하시더라고. 그래서 간단한 것도 암산하지 마시고 계산기 누르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20번 같은 문제입니다. 평범한 문제면서도 약간 이제 말 살짝 하면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1번에 뭐 비상벨이란 건 화재 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하고 발신기란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하고 3번 자동식 사이렌은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하고 4번 단독 경보용 감지기란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해서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뭐가 틀렸죠? 2번이죠. 뭐가 틀린 거예요? 자동이 아니죠. 발신기는 자동이 아니죠. 수동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장 가면 이게 안 보여요. 이상하게 안 보여. 이거 별거 아닌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뭐 그런 걸 틀리고 나와 그러는데 이런 거 틀리고 나와요. 이런 거 틀리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되려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라고. 21번 누전경보기의 전원부 1차 측에 ZNR의 설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자 ZNR 뭐냐면 자 요게 ZNR입니다.
그러니까 전원 입력부에 요게 이제 변압기고 전원 입력부에 이 ZNR을 다는 이유가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ZNR이라는 건 그냥 바리스터예요. 그러니까 바리스터가 종류가 몇 개 있는데 산화 아연계 바리스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지금 이게 바리스터인데 끊겨 있는 거예요. 얘와 얘는 지금 단선돼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바리스터라. 근데 이제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이 바리스터가 이게 이제 그 전압을 통과시켜 버려. 그러면 이게 교류니까 선이 합선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얘가 합선이 되면서 여기에 휴주가 있어. 휴주를 빨리 끊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회로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회로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상전압 들어왔을 때 얘가 단락이 되면서 그 휴주를 빨리 끊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ZNR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리가 먼 거죠. 거리가 먼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전기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상전압이라는 게 대부분 뭐예요? 서지죠, 서지. 그렇죠? 서지 같은 거 먹으면 쉽게 그래서 이제 변류기는 앞에서 했죠. 변류기가 이렇게 해서 수신부가 있고 이 수신부에 뭐예요? 이제 전원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전원 연결된 곳에 이상전압이 들어온다는 건 서지가 먹었으면 그렇죠? 수신기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신기를 보호해 주는데 서지가 잘못하면 얘까지도 타고 들어갈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보호해 주는 건 어쨌든 수신기 보호가 1차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충격파로 부품 보호하고 수신기 보호하고 우동적 반류하는데 변류기는 이제 여기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니까 변류기 보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보다는 수신기 보호가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이제 좀 거리가 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2번. 예. 누전경보기의 변류기에서 경계전로에 전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에 전압 강하는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당 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했죠. 말 더럽게 어렵네. 그렇죠? 예. 자, 지금 22번부터 이제 갑자기 쭉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전경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 지금 문제들이 뭐냐면 가스누설 탐지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소방 전업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지만 소방건데 소방이 아닌 게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에서 설치하세요라고 소방법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소방에서 설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 설비들이 뭐냐면 누전경보기 가스누설 탐지기예요. 가스누설 경보기. 이 누전경보기는 전기 쪽에서 알아서 설치를 하고요. 가스누설은 고압가스 그쪽에서 또 도시가스 쪽에서 나와서 설치를 하시고 또 뭐가 있나요? 에? 또 다른 설비 중 우리 소방건데 소방이 안 만지는 거. 그거는 건축이에요. 그건 아예 그거 건축 거예요. 방화사타 자체는 건축법이에요. 무선통신 보조설비 같은 거. 무선통신 보조설비도 소방이 설치하지 않아요. 통신 쪽에서 해요. 통신 쪽에서. 그래서 설치하면 설치됐구나 그러고 가는 거지. 예. 소방이 설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스누설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하라고는 법적인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재안전 기준 자체에 설치 기준이 없죠. 아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다 형식 승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스누설 경보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 형식 승인에서 나와.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관리사 시험 문제에는 형식 승인 내용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서 그냥 예상 문제에 있는 것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22번에 보시면 누전경보기 그 ZC에서 경계전로에 전격전류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 강하는 몇 볼트는 형식 승인에 그 누전경보기 형식 승인에 있어요. 그래서 0.5볼트입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거기다가 참고를 쓰세요. 전압 강하는 0.5볼트인데 전압 강하율은
2%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삼아 알고 계십시오. 자, 23번. 누전 경고기의 전격 전압이 몇 볼트를 넘으면 접지 단자를 설치해야 되는가? 예? 전격 전압이 몇 볼트를 넘으면 접지 단자를 설치합니까? 60이죠. 예. 모든 소방에서 모든 게 외함이 금속재인 경우에는 다 60볼트입니다. 접지 단자 설치 기준 자체. 그 밖의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재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플라스틱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접지 단자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24번에 보시면 소방 대상물에서 계약 전류 용량이 몇 암페어를 초과하는 경우 누전 경보기 설치 대상이 되는가? 법적인 조항이죠. 몇 볼트죠? 몇 볼트래? 몇 암페어? 100암페어죠. 보시기 바라고. 25번 영상 변류기의 1차 권선과 외함 사이에 징유 500V 메가로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경우 그 값은 얼마 이하여야 되는가? 5메가 5옴 이상이죠. 이상. 예. 어우 뭐 쭉쭉 나오시네. 답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건가? 외우시고 진짜 얘기하시는 건가? 쭉쭉 답이 나오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기 바라고. 가스 누설 경보기인데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셨다가 하시죠.